자, 어댑터들이 준비됐다라고 하면 그 어댑터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적절히 화면에 나타내 줄 수 있는 위젯으로서 리스트 뷰가 필요할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 리스트 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리스트 뷰라는 것은 주소록과 마찬가지로 항목들을 수직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위젯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뷰 그룹의 파생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리스트 뷰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차일드 뷰들 여러 개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리스트 뷰가 포함되어질 차일드 뷰에 표시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어댑터 객체로부터 전달받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사용자 데이터들을 수직 방향으로 나열해주고 스크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리스트 뷰는 사용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내가 리스트 뷰 상에 표시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뭐 배열이 됐던 혹은 어레이 리스트가 됐던 혹은 그 밖에 다른 형태가 됐던 표시할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데이터들을 리스트 뷰 상에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댑터 객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또 가장 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어댑터도 가능할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그 어레이 리스트와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어레이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댑터 객체를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을 기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리소스로부터 어떤 배열을 유지시키고 그 리소스로부터 데이터들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어레이 어댑터의 스태틱 메서드 create from resourc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요 첫 번째 생성자를 통해서 어댑터 객체를 생성을 할 것이고, 어댑터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어댑터 객체를 특정 리스트 뷰와 연관시켜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뷰 객체를 생성한 후에 set adapt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 어댑터 객체를 현재 리스트 뷰에 연결시켜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스윙에서 보면 테이블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래요. 테이블 객체를 사용을 할 때 테이블 자체와 테이블 상에 표시할 데이터를 분리해서 유지를 했었죠. 소위 이 어댑터 객체라는 것이 테이블에 표시할 데이터들을 담당하는 소위 모델, 그 당시 테이블 모델 객체를 나타내주는 것이라면, 이 리스트 뷰라는 것이 그 테이블 모델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출력해주는 JTable 객체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JTable 객체와 테이블 모델 객체가 상호작용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와 어레이 어댑터는 상호작용해가면서 일을 처리할 것이요. 그때 사용자와 인터페이싱 하는 것은 리스트 뷰가 될 거예요. 다만 그 리스트 뷰 상에 출력할 데이터들을 실제 연결해주는, 리스트 뷰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은 어레이 어댑터가 담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 뷰 상에 출력하기 위해서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댑터 객체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뷰와 어댑터는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트 뷰에 대해서 어떤 어댑터를 설정할 것인지를 set adapter라는 메서드를 통해 연결해 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제를 직접 작성을 해 봅시다. 자,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리스트 뷰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XML 문서를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물론 기존의 activity underbar main.xml의 내용을 바꿔도 되지만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뷰 테스트 1.xml이라는 문서를 리니어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작성을 해 볼 것이에요. 디자인 뷰로 가서 보면 현재 리스트 뷰에다가 아이디를 하나 부여를 해 줍시다. 메인이라는 아이디를 부여를 해 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우리는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 볼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리스트 뷰라는 항목 있죠.
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붙여 넣읍시다. 이 리스트 뷰 역시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부여를 해줍시다. 현재 리스트 뷰의 기본 설정은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 하이트 모두 다 매치 패런트에서 액티비티의 내용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졌어요. 이제 XML 코드 가보면 우리가 추가한 것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ID, 리스트 뷰의 ID 추가한 것밖에는 없어요. 메인 액티비티.java 가보면 저 XML 문서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은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전개되어진 리스트 뷰에다가 이제 어댑터 뷰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를 위해서 먼저 현재 리스트 뷰 상에 출력할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자,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뭐 파일로부터 읽어드린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인 액티비티의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문자열의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Alt 엔터에서 임포트 해줘야 될 것이고 뭐 mlist라는 이름으로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된 리스트다 라는 의미로 mlist라는 이름으로 하나 부여를 했어요. 현재 이 리스트 뷰의 내용은 현재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함부로 접근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빗 도메인에다가 두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 현재 이 mlist라는 참조 변수에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할당을 하고 적절한 데이터들을 추가한 다음에 리스트 뷰와 같이 연동하는 그런 초기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는 onCreate 안에서 직접 해주면 되는데 onCreate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모듈화 되어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m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m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아니라 내가 따로 만든다, 따로 만든 사용자 정의 멤버들이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멤버라는 의미의 m자를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현재 역시 private 도메인에 반환값 없이 minit이라는 함수는 내 액티비티 내에서의 어떤 초기화 작업들을 수행을 하도록 해볼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mlist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할당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이제 문자열의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mlist라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데이터들을 쭉 추가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해볼 것입니다. 자, 현재 mlist에다가는 문자열들을 쭉 집어넣을 것인데 우리 안드로이드의 버전 이름들 있죠. 애플파이부터 파이까지 다수의 문자열들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스트 뷰상에 출력할 데이터인 것이에요. 다만 현재 출력할 데이터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컬렉션 객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리스트 뷰상에 출력하는데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댑터 객체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댑터 객체를 생성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어댑터를 준비해주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자, 현재 어레이 어댑터는 문자열의 어댑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자열의 어레이 리스트이니까, 즉 문자열들을 쭉 나열할 것이니까 어댑터 역시 문자열들을 나열하는 어댑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역시 임포트 해주고, 자, 그래서 어댑터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어레이 어댑터, 즉 문자열의 어레이 어댑터를 하나 생성을 할 것인데, 현재 이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를 보면 첫 번째 인수가 this, 그러니까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를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어떤 식으로 출력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차일드 뷰에 대한 배치를 담고 있는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를 전달해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그대로 써볼게요. android.r.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의 레이아웃이다 라는 의미죠. 자, 심플 리스트 아이템 1이라는 항목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어레이 리스트 상에 출력할 데이터는 mList가 갖고 있으니까 mList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자체로 mList의 각각의 항목을 이런 형태로 출력해 줄 수 있는 어댑터 객체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리스트 뷰와 어댑터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리스트 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우리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레이아웃에서 기술되어진 리스트 뷰가 자동으로 전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는 걔에 대한 참조만 얻어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스트 뷰 객체 LV라고 합시다. 현재 리스트 뷰 객체는 find view by id 하기를 r.id.listview라는 id로부터 찾아와라 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리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set adapter 하기를 현재 어댑터 객체는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뭐 어려운 것 별로 없어요.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현재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 바뀌었으니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r.layout.listviewTest1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수행되어진 결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어레이 리스트 상에 표시되어지는 내용이 리스트 뷰 상에 적절히 출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독립적으로 선택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재 리스트 뷰 상에 각각의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벤트가 발생되어져서 그에 대한 처리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어댑터 뷰 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에 대한 처리는 어댑터 뷰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onItemClick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되어진 객체를 통해 이벤트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현재 이벤트 소스는 리스트 뷰가 되는 거겠죠. 리스트 뷰의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벤트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리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현재 set on item click listener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특정 항목이 클릭되었을 때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리스너는 new 하기를 어댑터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onItemClick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확장되어져서 추상 메서드까지 다 재정의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되느냐? 현재 특정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첫 번째 패런트라는 것은 어댑터 뷰에 대한 참조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뷰에 대한 참조가,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것은 현재 선택되어진 선택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항목에 대한 위치 값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 항목의 고유한 ID 값이 롱형 정수로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몇 번째 항목이 선택되었는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mList로부터 포지션 번째의 요소 값을 얻어와서 선택된 아이템은 뭐다 라는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을 토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잠깐 동안 나타나도록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특정 항목, 애플파이를 선택해주면 이 토스트를 통해서 선택된 항목은 뭐다 라는 것들이 각각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일 끝에 오레오라고 하면 선택된 항목은 오레오다, 이런 형태로 이벤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댑터 뷰 상에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항목 선택 모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전히 리스트 뷰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를 set choice mod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를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항목 선택 모드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리스트 뷰 상에 표시되어지는 것이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볼 거예요. 여기서 r.layout 하기를 simple list item single choice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어떻게 되어지는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싱글 초이스, 보통 단일 선택이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버튼과 같이 옆에 나타나 가지고서 출력이 되어지도록 해볼 수 있는데 이 라디오 버튼의 체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초이스 모드가 리스트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set choice 모드 하기를 리스트 뷰 choice mode none 이라는 값이 적용되어진 것처럼 동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명시적으로 설정을 하고 수행을 해보면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석으로 처리하고 초이스 모드 싱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시작해 봅시다. 이제는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체크가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라디오 버튼처럼 베타적인 선택으로 최종 하나만 선택되어지는 모드로 동작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현재 다른 화면 구성을 보면 심플리스트 이 항목을 심플리스트 아이템 체크드라는 항목으로 한번 바꿔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 대신에 체크 표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현재 모드가 초이스 모드 싱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체크가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다중 선택도 가능하겠죠. 현재 상수에서 보면 초이스 모드 멀티플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보면 역시 체크 표시가 나오도록 하되 이제는 내가 선택되어지는 항목들이 여러 개 다중으로 선택되어지는 표시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 위에 각 차일드 뷰의 내용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이템 싱글 초이스를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라디오 버튼이 나오긴 하겠죠. 라디오 버튼이 나오지만 현재 초이스 모드가 멀티플이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다 하더라도 여러 개 다중 선택들이 되어지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버튼은 보통 베타적인 선택이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체크박스 형태로 표현을 해주거나 혹은 심플리스트 멀티플 초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체크박스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붙는 체크박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유연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심플리스트 아이템 체크드라는 것이 단일 선택을 하던 다중 선택을 하던 가장 깔끔하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댑터 안에서 두 번째 인자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그리고 리스트 뷰의 set choice 모드는 실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각각 지정을 해준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리스트 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디바이더라는 속성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항목들을 나타낼 수 있는 차일드 뷰들의 구분선들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를 설정해 볼 수도 있고 디바이더 하이트라는 속성을 통해서는 구분선의 높이를 지정한다든가 혹은 엔트리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XML 문서상에 현재 리스트 뷰상에 표현되어질 배열을 직접 지정하는 경우들도 가능합니다. 정적인 배열, 미리 만들어진 어떤 배열의 항목들을 나열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속성이긴 하는데 리스트 뷰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스피너 같은 데서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현재 우리 레이아웃 파일에 가서 디자인 뷰 가서 리스트 뷰 선택을 해보면 뭐 디바이더나 디바이더 하이트나 뭐 이런 항목들이 혹은 엔트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여기서 직접 뭔가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리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set 어쩌고 하는 메서드들이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 set divider heigh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높이를 10 정도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구분선이 조금 두껍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뭐 이렇게 구분선에 대한 모양이나 형태들을 XML 문서상에서 혹은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onCreate라는 메서드 안에서 mini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어댑터를 준비하고 리스트 뷰와 같이 연동하는 처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작업은 또 좀 상이한 작업이잖아요. 뭐 데이터는 파일로부터 읽어드린다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역시 모듈화의 관점에서 각각의 부분을 다시 좀 더 작은 다른 함수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은 잘라내기를 현재 minit data라고 해볼까요? 뭐 minit data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 영역에 minit data라는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서 그 안에서 뭐 정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동으로 집어넣던 혹은 뭐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던 혹은 DB로부터 가져오던 하여튼 내가 리스트상에 출력할 데이터들을 적절히 준비해 놓는 과정을 minit data에서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어댑터 뷰를 설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역시 이 함수 안에서 다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댑터 뷰와 관계되어지는 것들은 다 잘라내 가지고서 뭐 minit 어댑터 뷰라고 해봅시다. 어댑터 뷰를 초기화한다 라는 의미로 정의해 보는 것이죠. 역시 private 영역에 void minit 어댑터 뷰라는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주면서 그 안에서 어댑터 뷰에 대한 설정들을 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각각의 함수들을 좀 구조적으로 쪼개보자 라는 것이죠. mcreate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함수로 줄였는데 초기화하는 함수에서는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어댑터 뷰를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 거예요. 데이터 초기화하는 작업은 이렇게 또 어댑터 뷰를 초기화하는 작업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서드들을 그냥 하나의 화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서 모듈화해서 구성을 하는 것들은 소스 코드를 가독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서 뭐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